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국내 증시가 출범한 이래로 사상 최초로 2,500선을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전자, 섬유의복, 종이목재, 비금속이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 유입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화학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섬유, 의류, 유통, 비금속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우리 이번 시장을 좀 한 가지 말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준비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돌려막기식 순환매 장세가 조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지난 9월 달까지는 대형주들, 소위 말해서 IT 기술주들만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 장세에서는 셀트리온만 상승을 했었던 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만 항상 올라갔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수급이 쏠렸던 이 불균형 장세에서 이제는 약간 그 밑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고 실적 대비 상당히 가격 메리트 쪽으로 낮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한 섹터씩 조금씩 순환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섹터가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음 날에는 쉬어주고 또 다음 날에는 다른 섹터가 올라가지고 또 다음 날엔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돌려막기식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자,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이 항상 전날 대비해서 갭상승하는 모습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수는 끌어올리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원체 약하다 보니 또는 또 계속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항상 갭상승하고 좀 음봉이 뜨면서 정강 후약 장세를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래 이 수급을 보더라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 바로 이제 좀 외떠독이라고 하죠. 주식 시장까지 좀 여파가 나오면서 기관들 역시나 현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역시나 방향성은 계속 상방을 좀 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 주도주가 없다라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주도주 꼭 잘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던 장이 이제는 그간 소외됐던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장세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저희 급등주, 어떤 급등주가 오늘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 오늘은 총 7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리더스 코스메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화장품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중국 현지에서 국내 화장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리더스 코스메틱이 과거에는 이제 산성 LNS라는 기업이었죠.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마스크팩을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지금 그동안의 사드 배치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국내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이 중장기 쪽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지난 2016년 7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표주들이 이제는 사드 완화가
점점 되다 보니 사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다 보니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기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종목도 올라가시나요? 바로 LG 생활건강 같은 100만 원짜리 주가도 역시나 지금 2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후속주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좀 진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사드 피해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남미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사드 피해에 대한 부분에 좀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역시나 특히나 이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이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취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면 역시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설명드린 이후에 이 화장품 관련된 주가들이 전부 다 이제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뭐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 2016년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뭐 신저가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정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 바로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 투신 계열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라노스의 이 시크릿 노트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앞으로 실적이 증가될 것 같은 기업들의 전망치가 좋다라면 이런 기관들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종목들은 어느 자리? 바로 지난 10월 20일부터입니다. 10월 20일부터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바로 기관들의 수급이죠. 이 투신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바로 이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느 자리냐면 10월 20일 날 이렇게 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자, 앞전에 그냥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끝까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아마 확신 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급의 동향을 쫓아가셔라. 자, 수급의 동향만 쫓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전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좀 대량 거래량도 동반되고 바로 기술적으로도 올라가고 수급적으로도 붙어주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침에 잘하셔도 충분히 시장 대비 강한 주도주들 선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지난주부터 투신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취할 수 있는 구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수질 환경 전문 기업인 유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텍이 올해 7월부터 유아용 기저귀와 또 여성용 생리대, 화장품, 마스크팩 등 이 생활용품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뉴보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사실 뭐 상하수도 이 배관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밀접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끗한 물질을 통해서 또 이런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앞전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뭐 새만금 테마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바로 사드 피해가 점점 완화가 되면서 중국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 최근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산업을 분석하지 못하고 종목을 분석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관련된 기업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아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검색기에도 역시나 최근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만 포착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만 정확하게 포착하시면 시장 대비 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지난주에 매집을 하지 못했다. 그럼 오늘 당일날 어떤 구간대에서 공략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개장되고 나서 일단은 10월 30일 바로 오늘장이죠. 자, 오늘장이 개장되고 나서 개장 이후에는 1시간 동안 거의 주가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자, 정확하게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에 장대 항봉이 하나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단타 강의를 또 해드렸었는데, 자, 단타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거를 쫓아가신다? 이거는 내동매매고, 잘못하면은 운이 좋아서 수익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물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상승 캔들을 기준 잡아서 거래량이 동반된 첫 번째 상승 캔들. 자, 여기는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관심 포인트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지지를 받았다가 재차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재차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직전 전 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리고 뚫을 때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요걸 보고 N자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N자형 패턴에서 바로 전 고점을 정확하게 좀 강력하게 뚫을 때가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자리가 정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다. 자, 그러면 요 뉴보텍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아마 포착된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주가 요즘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뉴보텍도 매수 구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항공사들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행 노선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또 검색에서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까요? 네,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연상이라는 이렇게 상한가가 2번이 나와버렸죠. 자, 요게 왜 상한가가 나왔는지를 우리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의 사드 피해가 사드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 지금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과연 한류 문화가 이 제한됐던 부분이 이제는 좀 풀어지고 있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뜯어봐야 우리가 중국 사업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중국에서 한 차례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여행을 갈 관광객들을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행객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 이게 심상치가 않죠. 그만큼 사실 뭐 여행이라든지 또는 엔터, 미디어, 화장품 전부 다 문화 콘텐츠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소가 되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또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까지 좀 직결이 됐었죠. 자, 요거는 아마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럼 기술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선침해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워낙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라 보니 그동안은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좀 선침해서 공략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또는 20%씩 올라가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공략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자,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좀 직결이 됐는데, 일단은 10월 27일 날 바로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었죠. 자, 요 구간 공략 못했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상한가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다음 날 흐름을 좀 보셨다가 바로 10월 30일이죠. 자, 10월 30일 날 개장되고 나서 상승을 했다가 지지받고 재차 상승할 때, 자, 제가 요 N자형 패턴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가 대비해서 바로 좀 강력하게 위에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 바로 이런 자리들 공략을 하시면 앞전에 상한가를 못 먹었어도 오늘장까지도 충분히 상한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까지 오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슈와 부합해서 상승한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번 주에 첫 시크릿 노트 진행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이라든지 종목 분석을 못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만큼 산업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산업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중국 관련된 기업이 없다라면 수익이 날 수가 없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조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관련 급등 상승할 만한 종목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또 저를 기다리셨나요, 여러분들? 네, 저는 이 시간을 또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바로 어제였네요. 어제 또 재밌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이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먹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제였죠. 어제 이제 친척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이모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제 방송을 보시고 너무나 좀 도움되길래 매매에 참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모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저희 이모부께서 또 그걸 조카다. 내 조카다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또 제 방송을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신다니까 또 새로운 이 초심을 또 되새기는 또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 시크릿 노트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을 할 거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고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살찌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 그런 종목들 항상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자, 섹터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산업들이 빅사이클인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대세, 주도주인가?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소형주나 테마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지금 소형주나 테마주들이 잘 힘을 받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거래 대금이 너무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대비해서 테마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보는가,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인가, 요거 하나만 잘 분석을 해도 시장 방향성만 잘 보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정말 종목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못 보시고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못 보신 분들은 꼭 제 방송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 정책상 지금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들이 풍력주나 태양광 사업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 시대에서 기존 완성차보다 바로 스마트카로 넘어가면서 친환경차 시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자, 바로 영화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난주 제가 그만큼 이 기업의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상장하자마자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종목만 잘 분석하더라도 충분히 내 계좌 살찌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영화테크 우리 또 방송 보셨던 분들 좋은 결과 났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이런 종목들 계속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지금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셀트리온의 장세가 그동안 연출됐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대형주만 가던 장세가 나오다 보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정말 내 종목은 안 간다. 개인들만 손해보는 시장이다. 기관들만 수익 보는 장세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상 연말 연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뉴스에. 개인들이 산 종목만 손해. 개미들만 쪽박. 항상 이런 뉴스는 매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산 종목은 수익,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동안 대형주 위주로 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주들, 앞으로 실적이 증가될 것 같은 기업들만 가다 보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수익을 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기술적 매매를 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을 잡지 못하고 항상 고민하다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그 종목을 사게 되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 나오고 나니까 종목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던 거, 소외를 느꼈던 거는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하고 코스닥 셀트리온만 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대형주들이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 셀트리온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 이 물량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중소형주 쪽으로 분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형주 지금이라도 산 사람들 또는 제약주를 사신 분들 자,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에 대한 주가가 지금 너무나 치솟다 보니 코스닥을 이끌었던 주도 종목입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또는 신라젠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사실 빠지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어차피 삼상 완료가 내년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갔으나 제가 인터넷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개인 투자자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항상 신라젠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검색을 하면서 이 종목 더 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바로 실적 발표가 아니라 9월 30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거래소로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셀트리온 회장이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제약주를 매수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인데 거래소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과 합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위 기업, 현재 신라젠이란 종목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신라젠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그리고 과연 셀트리온을 대체해서 코스닥 1위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 자, 이건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신라젠에 대해서 제가 올해 매출 부분을 얼추 계산을 해본 결과 올해 매출 전망이 한 80억 정도? 상당히 1위 기업이라고 치기에는 매출이 너무나 작은 기업입니다. 자, 현재 지금 실적 어떤가요? 수백억을 적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제약회사는요,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리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투자 비용이 보통 8천억에서 1조 정도 평균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 작은 제약회사들은 적자를 기록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유증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1위를 하자니 수백억의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과연 논리적으로 코스닥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라젠 밑에 4위 기업이 CJ ENM이고 5위가 로엔이라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의 실적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1위 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제약주를 잡을 게 아니라 사실 로엔과 CJ ENM, 바로 미디어 엔터 사업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시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엔터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쵸? CJ ENM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열심히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영화 사업 부분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로엔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음악 플레이어 멜론이라는 거를 갖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실적을 뒷받침된 종목들이다 보니 수급 부분들이 참 튼튼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 투신, 연기금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미디어 엔터 사업 부분들이 시총 1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밑에 있는 후속주들 또는 작은 중소형 미디어 사업들을 같이 안 갈까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쵸? 시가총액 키 맞추기 장세라 엔터주가 부각을 받게 됐고 엔터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역시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같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였나요?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SM이라는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키스트라는 종목도 과거에는 중국발 기업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속 연예인들의 상당히 좀 부진한 케이스다 보니 주가가 가지 못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바닥에서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뉴라는 종목 역시나 그리고 쇼박스라는 종목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분명히 미리 보시라고 2주 전부터 선침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들과 미디어 사업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 역시나 중국 엔터주는 가장 밀접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엔터주들이 성공을 하려면 영화나 드라마 또는 음원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엔터주들은 중국 자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드 피해가 점점 완화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터주들 간다. 나머지 중국 관련된 사업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어떤 건지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중국 TV에 나왔던 한 광고를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배우입니다. 이영애 씨인데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위에 뭐 이제 한문을 읽으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이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나라 자체 안에서요. 무슨 말이냐? 내년에 거대한 이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 사드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긴장감이 돌고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가 마찰이 있다라면 이 올림픽 방문하기 어렵겠죠. 근데 올림픽이라는 거 중국이 방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평창 올림픽 전에 어떻게든 외교적인 문제를, 이 껄끄러운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통화 스와프 연장을 하게 된 케이스죠.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평창 올림픽까지 금한령을 유지하기는 중국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11월 달 바로 아시아 순방을 하게 되고요. 11월 달에 에이펙 바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정상회의 때 한중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이었죠. 2012년 9월 달에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 한참 싸우고 반일 감정, 뭐 반중 감정, 양국 간에 상당히 물어뜯고 치열했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13년 9월 달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간의 감정, 외교적인 마찰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요. 어떻게 됐냐면 2013년 9월 달 바로 그 달에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중국과 베트남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 지리학적으로 중국이란 나라와 정말 밀접한 나라들은 상당히 분쟁이 많았었는데 중국과 베트남 관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5월 달 남중국해 분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정말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치솟았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물어뜯고 이 경계선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2015년 11월 달 시진핑이 베트남에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결과 역시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해결을 하면서 2016년부터
베트남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내년 초에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가지고 바로 다음 달 11월 달에 시진핑이 아시아 방문을 하고요.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아시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 간에서 분명히 시진핑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자,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간다면 당연히 중국 관련된 기업들 향후 수혜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앞서 보여드린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 관계에서도 봤다시피 실제로 중국인들의 방문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지금 명동을 가보면 조사 결과치로 중국 여행객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피해봤던 기업들이 향후에 실적이 늘어갈 수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한국행 지금 여행객들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앞전에 제가 그 특징주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여행사라고 친다면 시트립이라는 여행사입니다. 근데 이 여행사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 정부에서 한국 관광객을 줄여라. 전년 대비해서 한 20%까지는 줄여라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규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시트립에서 한국 방문객들을 모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커들이 이제는 다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많은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 한국행을 하고 있다. 명동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쪽 영종도, 인천 옆에 있는 영종도에서 파라다이스에서도 관람객들, 중국인들이 자꾸 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엔터, 화장품, 의류.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엔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무엇일 건가? 바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롯데 관광개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지금 여행객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면서 이 롯데 관광개발이 2연산까지 갔는데 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여행주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도 있고 모두투어도 있고 정말 많은 이 여행주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하고 무슨 관계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국내 여행에 대한 상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를 갈 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이용을 해서 여행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가기도 했었고요. 또는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도 이쪽을 통해서도 끊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중국 내의 여행사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도 이용을 하다 보니 그동안 중국의 사드 피해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제대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과대 낙폭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한국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명동에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이 방문을 한다. 제주도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자꾸 늘어간다. 이거는 당연히 여행업종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롯데관광개발 크루즈 여행이나 철도 여행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고 제주시 노현동에 있는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과 밀접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한테 카지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GKL, 파라다이스. 제가 이 두 종목 소개시켜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아무리 사드 피해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지만 카지노에 방문하는 중국 관람객들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 외교적인 마찰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카지노도 사실은 여행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뒤에 볼 거는 결국은 이런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1위 여행 회사죠. 여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직전 7월 달, 8월 달까지는 주가가 가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8월 달, 9월 달부터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무엇일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사실 여행업종들이 중국에 대한 부분도 여파를 받지만 국내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과거에는 직접 하나투어에 방문해서 또는 모두 투어에 방문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엄지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으로 여행 상품을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이 여행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스마트폰 부분에서 스마트폰 이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국내 1위 패키지 여행 업체고요. 모바일 엄지족 증가에 따라서 지금 성장 가도에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여행 상품들도 역시나 계속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사실 9월 달에 추석이 될 뻔했는데 연기가 돼서 10월 달로 됐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정말 긴 연휴가 생겼었는데 열흘 동안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추석이 있는데 왜 그 전에 주가가 못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주가는 뭡니까? 실적의 반영치인데요. 현재 실적의 반영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주가 반영치입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치인데요. 추석에 찍혔던 그 여행객들의 매출 3분기가 아니라 바로 4분기 때 이 매출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이연 효과가 바로 4분기 반영이 돼서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증가되면 지금 현재 누가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 투신과 연기금들이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3분기 실적이 아니라 4분기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기관들의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는 결국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이고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은 기관 연기금들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차트 매매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수급의 뒷받침 이 두 가지 산업 분석과 종목 분석만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차트 분석 작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큰 숲을 아셔야 되고 현재 지금 주도적인 산업, 주도적인 섹터가 어딘지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시간상 또 부족하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여행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부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관련 사업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유입되는 엔터주가 부각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중국 관련 산업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여행주 눈여겨보시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는 롯데관광개발 또 하나투어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여행 관련주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항상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시간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지금 하나투어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그만큼 하나투어를 대체했을 있을 만한 중소형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이 잘 나왔던 만큼 오늘도 온라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중국 관련된 여행주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전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